교재 115쪽 해수의 순환 가겠습니다. 해수의 순환. 해수의 순환. 해수의 순환 가기 전에 대기 대순환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대기 대순환인데요. 한 번 더 그려보고 그 다음에 해수의 순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기 대순환에 이거 왜 대기 대순환을 먼저 하냐면 대기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해수가 순환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그 대기가 대순환하는 이유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죠? 첫 번째 그래프가 있는데 그게 필수 그림입니다. 그 그래프에 별표를 치고요. 위도별 에너지 수지. 수지가 뭔데 수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 in and out. in and out. 출입. 에너지 출입.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죠? 근데 전 지구에서 적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북극, 그다음에 여기에 남극이 여기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에너지가 들어올 게 있고 나가는 게 있는데 들어온 게 뭐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그러니까 지구가 있는데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습니다. 에너지를 이렇게요.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 그럼 지구가 이걸 받아서 흡수해서 자기 온도에 맞게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복사 에너지를. 이걸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얘는 적외선이겠죠, 주로. 그죠? 근데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들어온 데가 어디야? 여기서? 적도겠죠, 적도. 그죠? 적도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고 극으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적게 들어옵니다. 이렇게요. 이 그래프가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 그래프입니다. 이게 에너지 들어오는 거야. 그죠? 근데 에너지를 방출할 때 에너지 방출량이 어디가 제일 클까요?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냉각되는 효과죠. 어디가 제일 커요? 셋 중에 에너지를 방출하여 냉각되는 효과는 어디가 제일 커요? 북극 냉각 효과니까 적도입니다. 적도예요, 적도. 이게 중요해요. 뭐라고? 냉각 효과가 적도에 제일 크다고. 왜냐면 쓰세요. 복사 에너지 방출량은 시그마 T 4제곱,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 슈테판 볼츠만 법칙. 맞아요.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자기 온도에 맞게 복사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말로 표현하면 온도가 높을수록 복사 에너지 방출량이 크다. 너무나도 쉬운 명제죠. 그죠? 너무 쉬워, 그죠? 그래서 전 지구에서 온도가 제일 높은 데가 적도야. 그래서 복사 에너지 방출량, 냉각 효과도 적도에서 제일 커. 근데 이 복사 에너지 방출량이 이 노란색 흡수량보다 크면 안 돼. 이거보단 작아. 이거보다 크잖아? 냉각이 더 크잖아? 그러면 빙하가 적도에 있어야 돼. 그죠? 이거보단 작아. 근데 극보단 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거 이해되니?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게 핵심이야. 그지? 이게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 그래프입니다. 둘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노란색은 들어오는 거, 빨간색은 나가는 거. 그럼 여기는 들어오는 게 나가는 것보다 많은 과잉 지역, 에너지 남아요. 그다음 여기는 에너지가 부족한 지역, 여기도 에너지가 부족한 지역.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구는 복사평형 상태여서 복사평형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랑 일치되기 때문에 평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노란색 그래프를 적분하면 전 위도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이거랑 빨간색 그래프 적분하면 전 위도에서 방출한 지구 복사 에너지 이게 같아요. 그죠? 그럼 요거 플러스 영역이랑 마이너스 영역은 면적이 똑같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위도별로는 에너지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복사평형이. 어디만 빼고? 여기만 빼고. 이걸 뭐라고 하는데? 복사평형 위도. 이게 대략 위도 38도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요. 네, 여기까지 됐죠? 그 그래프가 지금 그려져 있는데 하나를 더 추가해서 그려야 됩니다. 거기다. 그래서 여기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곳으로 에너지 수송해 주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넘겨주는데 누가? 대기가 순환하면서 이것 때문에 대기가 대순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류도 순환하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켜준다. 이때 에너지 수송량이 복사 평형 위도에서 최대가 된다.
이 그래프가 뭐라고? 에너지 수송량. 이 그래프를 그리세요. 에너지 수송량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수송량이 평형 위도, 복사 평형 위도에서 최대가 된다. 왜 굳이 저기서 평형 위도에서 에너지 수송이 제일 많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부족하던 시절이 있었어. 그죠? 몇 달 전에 마스크 되게 부족했던 거 기억나니? 그치? 생각해봐. 내가 여기 살아. 마스크가 남아. 야, 나 마스크 너무 많아. 마스크가 남아 오히려. 필요한 것보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마스크 좀 줄까 했는데 주변도 마스크가 많아. 그죠? 근데 여기 봐봐. 난 마스크가 부족해. 마스크를 받아야 돼.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마스크가 부족해 얘도. 그죠? 받기가 쉽지 않겠지? 근데 여기 딱 봐봐. 나 여기 살아. 근데 요 지역은 마스크가 남아. 아, 나 마스크 남아. 누구 가져갈 사람 했는데 여기는 마스크 부족해. 마스크 좀 줘. 쭉쭉 가겠죠 마스크가. 이해되니?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 수송량이 제일 최대가 되는 거야. 괜찮죠? 에너지가 제일 많이 간다. 그 말은 대기가 매우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건데 위도 38도가 어디야? 어디서 많이 보는 숫자 아니야? 38선. 우리나라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수업을 듣고 있는 대한민국이 위도 한 37도에서 38도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공에 있는 대기에서 에너지 수송이 최대가 된다. 대기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전 지구에서 일기예보를 하기 가장 어려운 위도대가 이 지역입니다. 땅덩어리가 엄청 작죠? 그러니까 예보가 굉장히 어렵다. 예보 난이도가 거의 최상의 난이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보 수준이 굉장히 높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안 맞잖아. 그렇지? 어쩔 수 없다. 그죠? 어쩔 수 없다. 쉽지 않다. 안 맞으면 그 댓글 한 번씩 달죠, 그죠? 그죠? 세금으로 슈퍼컴퓨터 사줬는데 뭐 그죠? 한 번씩 달아줘야지, 그지? 나도 가끔 달거든, 그죠? 너무 욕하지 마, 그지? 너무 욕하지 마. 어려워. 다른 나라가 와서 해도 안 돼, 그지? 어렵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 필수 그래프고요. 그래서 대기가 대순환하는데 대기가 대순환하는 걸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이 그림. 여기서 뜨거우니까 상승해 16kg라고 그랬습니다. 차가우니까 하강해. 그래서 이렇게 대륙공개면에서 순환을 하는데요. 얘가 여기까지 간다고 했던 사람이 헤들리였어. 헤들리, 그지? 헤들리가 여기서 상승한 게 쭉 가고 여기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틀렸죠? 이게 맞다면, 헤들리가 맞다면 지상의 북풍만 불어야 돼. 틀렸어. 왜 틀렸다고 그랬어? 전향력을 고려하지 않아서. 전향력을 고려한 페레의 모형은 어떻게 되냐면 상승하는 애가 고緯도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휘면서 여기에 공기가 쌓입니다. 무거워지죠? 기온도 낮아지고, 그죠? 기온도 낮아서 밀도가 커지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환세포가 이렇게 3개가 생긴다는 사실은 전 국민이 알아. 그죠? 이때 순환세포 3개의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에 자기 선배 이름, 헌정, 헤들리 순환. 여기다가는 극순환,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한가운데다 붙였습니다. 페렐 순환. 여기까지 됐죠? 여기서 열적 순환을 찾아야 되는데 헤들리 순환은 열적 순환입니까? 열적 순환이 뭔데? 직접 순환? 왜 직접 순환이야? 열적 순환이 뭐야? 뭐를 열적 순환이라고 그래?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열적 순환이야? 열적 순환이야? 몰라요. 이거 몰라요. 몰라. 이거 열적 순환이 뭔데? 뜨거운 데서 상승하고 차가운 데서 하는 게 열적 순환이야. 봐봐. 여기서 열적 순환인지 아닌지 판단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랑 여기 순환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랑 요 두 지점에서 양 끝에서 어디가 온도가 높아? 몰라요. 알지. 이건 알지. 여기 온도 높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상승하잖아. 열적 순환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얘 열적 순환? 열적 순환이야 얘? 네. 열적 순환이죠. 왜냐면 이 두 포인트 중에 어디가 온도가 높아? 여기 온도 높죠. 상승하잖아. 열적 순환. 얘 열적 순환이야? 아니요. 왜냐면 두 지점 중에 여기가 온도가 높은데 온도가 높은 데서 오히려 하강하잖아. 열에 의한 순환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무슨 순환이야? 무슨 순환이라 그래 이거? 역학적 순환. 역학적 순환. 다시 왜 역학적 순환이라고 하냐면 잘 봐봐. 지구 있어요. 지구 있어. 태양 에너지 딱 들어와. 태양 에너지 빵 들어와.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 에너지에 의해서
얘와 얘가 직접적으로 열에 의해서 돌기 시작합니다. 얘네 둘이 태양 에너지 받으면서 여기는 에너지가 넘치고 에너지 부족하니까 열에 의해서 얘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돕니다. 이 도는 힘에 의해서 얘가 낑겨서 이렇게 도는 거야. 간접적으로. 도는 힘에 의해서 돈다고 그랬어요. 역학접순환이라고 합니다. 그죠? 간접순환이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 모든 용어의 의미를 다 알았어? 다 알아야 돼. 하나하나 다 알아야 돼. 그냥 외우면 안 된다. 됐지? 첫 번째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요 위도대의 기압 배치인데 여기 저압대, 여기 저압대.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했으니까 빠르게 할게요. 그죠? 여기랑 여기가 날씨가 흐리고요. 여기랑 여기 날씨가 맑아요. 그 다음에 지상에서 부는 바람이 여기서는 무역풍, 여기서는 편서풍, 극동풍이 붑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열대저압대라고 했고요. 열대저압대 주요 위도대의 명칭이죠. 여기 뭐라고 한다고? 아열대. 이게 중요해. 위도 30도를 아열대라고 한다. 이거 알아야 돼. 아열대, 고압대. 그 다음에 여기가 아한대, 저압대. 그죠? 아한대, 저압대. 그다음 마지막 극고기압. 이렇게 하고 시험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아열대, 고압대 특징 1번 사막이 발달하고 2번 염분 최대. 그럼 여기에 염분 값은 대략 35%보다는 높겠죠. 35보다 높겠죠. 평균이 35인데 여기는 35보다 높아야 돼. 그 다음에 아한대 저압대의 별명을 알아들어야죠. 한대 전선대라고 하고 여기는 굉장히 불안정해서 정체 전선이 항상 형성돼서 이 불안정함을 해소하기 위해 온대 저기압이 발달하는 곳이다 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괜찮아? 됐어? 좋아요. 115쪽 다 했습니다. 115쪽에 메모를 할 겁니다. 메모. 심화 내용 하나 할게요. 심화. 계절 변화 심화. 메모합니다. 메모할게요. 퀴즈입니다. 퀴즈. 서연아. 지금 내가 그린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의 계절은 언제야? 이 그림 계절. 계절이 있었어? 계절 언제야? 계절 언제일까? 언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하나씩 찍으면 되잖아. 여름? 봄? 놀랍게도 하나를 찍으면 안 돼. 봄 또는 가을이에요. 하나 찍으면 봄 또는 가을이에요. 또는 1년 평균. 왜 그럴까? 왜 계절 변화일까? 왜냐면 봄, 가을에 태양이 어디에 비추냐면 적도를 비추죠. 태양이 적도를 비추니까 태양 에너지 흡수량이 여기서 극대점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지 6월이면 태양이 어디에 비춰야 돼? 북반구를 비추죠. 그죠? 그러니까 이 피크가 어디 있어야 되겠어? 북반구 쪽으로 찌그러져 있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복사 평형 위도도 지금은 38도 이렇게 대칭적으로 있는데 이 대칭성이 깨지겠지. 얘는 어디로 가겠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고 얘도 왼쪽으로 가겠죠. 이거 이해돼? 그런데 만약에 12월 동지. 그러면 북반구는 겨울이고 남반구는 여름이겠죠. 그럼 태양은 남반구로 비추죠. 그럼 태양이 남반구로 비추니까 이 피크가 여기로 찍히겠지.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그래프들이 오른쪽으로 찌그러지면서 복사 평형 위도도 남쪽으로 치우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 그림 다시 봐봐. 이 그림도 지금 제일 처음에 그린 이 화살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태양 에너지가 여기에 집중이 되면서 여기서 상승하는 저압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저압대가 적도에서 딱 나타나는 게 봄 또는 가을 아니면 1년 평균. 그런데 여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북반구 여름, 6월이야. 그러면 태양이 어디 비춰? 북반구를 비추겠지. 그럼 이 피크가, 이 상승 기류가 여기서 나타나겠죠.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북쪽으로 편이 이동하겠지. 근데 만약에 12월이야. 오늘 며칠이? 오늘 며칠이야? 1월 12일이라고? 벌써? 12일 지났어 올해? 올해가 12일이 지났다고? 1월 12일이래 얘들아. 1월 12일이래 오늘. 오늘은 태양 남반구 비추잖아. 그럼 이거 올라가는 게 여기 있겠죠. 남쪽에 있겠죠. 실제로 이 저압대가
정합대가 남쪽에 있습니다. 남반구에 있습니다. 지금 그죠? 지금 얘가 내려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몇 개 됐어? 그러면 아까 봤던 숙제에서 풀었던 문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보기가 있었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이거 그리자. 하나를 그려줄게. 예시를 그려줄게. 봐봐. 예를 들어 6월이야. 6월. 하지죠. 하지면 이렇게 돼. 상승하는 게 이쪽에서 상승해. 그죠? 그리고 내려오는 게 여기서 내려와야 돼. 그죠? 그리고 만나는 것도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괜찮아? 그럼 뭐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겠지. 예를 들면 극순환의 수평 규모는 하진 날 작아진다. 맞다. 극순환의 수평 규모는 작아질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예를 들어 대칭성이 깨진다는 거지. 대칭성이 깨진다는 게 특정 계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름 또는 겨울이겠죠. 6월 또는 12월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칭적이다. 그럼 1년을 평균 냈던가 봄 또는 가을이겠죠. 괜찮죠? 그럼 예제 아까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온대저기압은 봄철이 여름철보다 많다. 이 보기가 기억이 나야 돼. 지금 1시간 전에 했던 거다. 알겠지? 기억나지? 이 보기를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었는지 알죠? 그죠? 해설해줬죠? 그렇게 풀어도 되고요. 사실 이 문제는 이것도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계절 변화. 한번 보세요. 온대저기압이 어디서 태어나냐면 한대 전선대에서 온대저기압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겨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한대 전선대가 더 북쪽으로 치우쳐지겠죠. 이렇게. 여기 있던 친구가 여기로 가겠죠? 그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확률이 더 적어지겠지.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이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됩니다. 됐어요? 사실은 이 계절 변화를 이용한 지금 내가 말한 이 대칭성이 깨지는 계절 변화를 주제로 한 문제가 지금까지 출제가 너무 많이 됐어. 사실 되게 많아 지금. 그죠? 근데 이게 학생들이 이걸 낸 건지 몰라. 그러니까 같은 카테고리의 문제인데 같은 카테고리에 묶여야 되는 같은 주제를 같은 개념을 물어본 문항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다 따로따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따르게 해. 그러면 공부량이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이 주제를 출제를 했을 때 이게 핵심인 걸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이 대칭성이 깨지는 그래프들은 계절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 115쪽이었습니다. 116쪽 갈게요. 116쪽. 해수의 표층수는. 야, 한쪽 너무 오래 했다. 그지? 한쪽 너무 오래 했네. 그지? 한쪽 넘어가는데 이렇게 힘들어? 116쪽에 해수의 표층수는. 생각해봐, 얘들아. 언어 영역 잘해? 언어 영역? 언어 잘하니? 잘해. 나는 언어를 되게 못했어. 되게 못해. 지금도 못해, 지금도. 생각해봐. 저 딱 제목을 봤을 때 표층순환이잖아. 그럼 그 뒤에 뭐 나오겠어? 심층순환 나오겠죠, 그죠? 그죠? 여러분들의 언어 성적까지 올려주겠습니다, 그죠? 이 교과서 구성이 이렇게 되겠지, 그지? 예상하면서 글 읽으라고 하잖아, 그지? 영어 지문이나 뭐 이런 거지. 난 그게 안 되더라고. 그치? 소설 읽다 보면 너무 재밌잖아, 그치? 표층순환 한번 갈게요. 표층순환인데 이게 사실 내용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지구과학 2까지 하셔야 이게 완전히 클리어하게 되는데 지구과학 1에 맞게 알려드리고요. 만약에 수업을 듣고 찜찜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찾아오시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구과학 1을 풀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까지는 알려드릴게요. 지구가 있고요. 여기 적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북반구고요. 남반구입니다. 아래쪽이 남반구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는 순서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반드시. 왜냐면 이걸 출제를 하거든. 이걸 출제하거든. 여기에는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그 다음에 남반구도 마찬가지로 무역풍 불어요. 동풍, 동풍. 여기는 서풍, 편서풍. 여기 극동풍. 그러니까 접으면 돼. 접으면 돼. 전행력이 왼쪽으로 작용해서 그래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작용해서 그래요. 왼쪽으로. 여기까지 됐죠. 바람이 이렇게 불면 당연히 그 위에 있는 바다 어때? 바다. 바다는 바람 방향이랑 비슷하게 흘러갈 겁니다. 바람 방향이랑 비슷하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고요. 여기에 적도가 이렇게 있고 적도가 있고 하나씩 그려볼게요. 외우면서 그릴게. 나다다다다다다다다. 저 0도에서 30도 사이에 어떻게 불어야 돼? 바람. 동풍 계열을 불죠. 해류가 어떻게 가? 동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죠? 이 해류를 뭐라고 하냐면 이름 적도해류. 적도해류 외우셔야 돼요. 뭐라고? 무역풍에 의해서 생긴 해류, 적도해류. 됐지? 자, 여기 그릴게요. 여기 30도에서 60도 사이에 편서풍이 붑니다. 서풍 계열이 붑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해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 해류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서풍 피류. 서풍 피류 외우셔야 돼요. 서풍 피류. 됐죠? 마지막 극동풍이 이렇게 동풍이 붑니다. 그러면 고위도 지방에 다시 이렇게 흐르는데 이 해류를 극류라고 합니다. 극류라고 합니다. 다시 남반구 그립니다. 남반구에서 무역풍이 이렇게 붑니다. 이 해류를 뭐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적도해류.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한다고? 서풍피류. 서풍피류. 그죠? 그런데 여기에 극류를 그려야 되는데 남반구의 지형적 특성상 여기에 바다가 거의 없습니다. 남극 대륙이 존재합니다. 남극 대륙. 그래서 바다가 거의 없어서 극류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리겠습니다. 지금 그린 이 5개의 해류가 원인이 바람이고요. 어떤 바람에 의해서 생겼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알다시피 지구는 바다로만 둘러싸인 게 아니라 육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죠? 가로막고 있어서 가다 보면 위아래로 흐를 텐데 일단 여기 먼저 볼게. 잠깐 볼게. 여기 봐봐. 여기에 볼까? 여기 보시면 적도해류 가. 그럼 적도 부근의 물은 다 이렇게 가잖아. 그럼 실제로 이쪽에 해수면이 높습니다. 여기보다 여기 해수면이 더 높아. 해수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중력에 의해서 해수면이 흘러내리겠죠. 적도를 따라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적도를 따라서 반대로 흐르는 해류 적도 반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적도 반류는 원인이 다르지. 바람이 아니야. 원인이 뭐예요? 해수면의 높이 차이에 의해서 생긴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원인이 달라요. 따라 그랬니? 근데 여기에 봐봐. 가다 보면 이제 육지 만나면 어떻게 돼야 돼? 육지를 뚫을 수가 없지. 근데 너무 막 빡세게 안 해도 돼? 이거 영상을 남길 거니까. 다시 한번 봐. 그리는 순서가 궁금하면. 적도해류 가다 보면 육지 만나.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아래로 가고 위로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서풍피로 가다가 만나면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가다가 이렇게 간다. 그죠? 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그린 걸 경계류라고 합니다. 경계류. 다시. 가다가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만나면 위아래로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게 경계류. 됐죠? 그러면 그리고 보니까 순환세포가 몇 개 생겼어? 대기처럼. 3개가 생겼죠. 순환세포가. 이 순환세포. 봐봐. 이거 뭐라고 하겠어? 이름. 뭐라고 해야 돼? 적도순환? 열대순환. 너무 쉽지? 이거 뭐라고 해? 위도 30도 뭐야? 아열대순환. 이거 뭐야? 아한대순환. 회난조? 아한대순환. 회난조. 이름 너무 쉽지? 그치?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 근데 여기서 순환세포 3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 아열대순환. 왜? 위도 38도에서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가 되니까. 괜찮죠? 여기까지 됐죠? 근데 내가 너무 대충 그린 거 아니야? 너무 대충 그린 거 아니야? 그죠? 대충 그린 게 아니라 여기는 실제로 막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남극 대륙을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 서풍피류의 별명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해? 남극순환류. 됐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워밍업이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116쪽에 그 위에 있는 그림, 그 그림을 보여주려고 어그로를 끈 겁니다. 표층순환. 요거 여기에 해류들을 다 그려보겠습니다. 봐봐. 순서대로 하나씩 그릴게. 이건 뭐야? 적도해류, 그죠? 근데 북반구에 있으니까 북적도해류, 그죠? 무역풍 때문에. 이거 뭐야? 남적도해류, 적도해류, 그죠? 그럼 이건 뭐야? 적도해류야. 이거 뭐야? 적도해류. 지금 다 적도해류 그린 거야. 적도해류, 그죠? 그 다음에 중위도에서는 편서풍. 그래서 서풍피류, 서풍피류. 다 서풍피류예요. 세 개 그린 거. 근데 서풍피류에는 별명이 붙어. 별명이. 이 서풍피류를 뭐라고 하냐면 태평양의 북쪽 흐른다 해서 북태평양 해류. 그죠? 그럼 이거 뭐예요? 대서양이 있잖아. 그지? 북대서양 해류. 현전죠. 그 다음에 요거 뭐라고? 남극순환류. 괜찮죠? 극류생략. 바다가 너무 작아. 극류생략. 그 다음에 여기 적도반류도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좌우로 동서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고요. 대부분 노란색은 바람에 의해서 흐르는 거고 여기다 표시한 건 적도반류 해수면의 높이 차이에 의해서 생깁니다. 원인을 알아두셔야 돼. 괜찮죠? 그러다가 위아래로 흐르는 경계류가 형성될 텐데 다양한 경계류들 중에 우리는 아열대 순환의 경계류만 외울 거야. 왜냐면 아열대 순환이 제일 중요하니까. 나머지는 너무 작잖아. 괜찮죠? 그래서 8개를 추가로 외워야 되는데 8개. 이게 일본 쪽이죠. 우리나라 일본 옆에 흐른다. 쿠로시오 해류. 지명 이름 따서 쿠로시오 해류. 그다음에 요거 뭐요? 미국 캘리포니아 해류. 동그라미 쳐놔야 돼. 이거 2개 동그라미 쳐. 그림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외워야 될 거 8개 체크해 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외우시면 됩니다. 그다음 요거 호주의 동쪽 흐른다고 해서 동호주 해류 또는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호주를 영어로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한다. 그지? 알고 있지? 영단어 집에 하나 써두세요. 영어 성적까지 챙겨드립니다. 영어 3등급 나왔어 나는. 얘들아 수능 때 90점 맞았나? 90점인가 89점인가 맞았는데 3등급 나왔어. 수능 날에 맨날 1등 나오다가. 나 때는 말이야 얘들아. 그게 아니었어. 뭐지? 절대평가가 아니었어. 절대평가가 아니었어. 참. 수능 때 90 맞은 건데 3등 넣었어. 그랬어. 그랬단다. 뭐 하다가 갑자기 나왔지? 영어가? 오스트레일리아. 알아도. 요거 여기 페루해류. 페루해류. 그죠? 네, 요거 대서양으로 넘어갑니다. 대서양. 여기에 멕시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멕시코. 그죠? 여기를 흐르는 게 멕시코 만류야. 멕시코 만류. 만이라는 게 움푹 파인 지형을 만이라고 합니다. 멕시코 만류. 그다음에 여기 유럽 쪽에 흐르는 거 카나리아 해류. 유럽이에요. 여기 유럽이죠. 유럽이 여기 있어요. 지구는 둥그니까 알겠지? 얘가 여기야. 내가 이걸 여기다 그리니까 누가 물어봤어. 지구 왜 거기다 그리냐고. 그래서 내가 당황했는데 지구는 둥글다고 얘기해줬지. 되게 놀랐던 학생이 있습니다. 중학생이었어. 여기 뭐예요? 여기? 이렇게 흐르는 난류 브라질 해류. 그다음 마지막 여기 아프리카 쪽입니다. 아프리카 쪽 흐르는 거 이거 벵겔라 해류. 다 지명 이름 딴 거야, 그죠? 벵겔라 해류. 이 8개를 외워줘야 돼. 8개 외워줘야 돼. 근데 선생님 벵겔라 해류 이런 거 안 나오는데요. 그죠? 그래도 8개 외워줘야 돼요, 그죠? 수능인데, 그지?
그지? 만에 하나가 나올 수 있잖아. 만에 하나. 그죠? 알아둡시다. 지금 알록달록 예쁘게 했지만 다 의미가 있는 거죠. 빨간색은 난류, 파란색은 한류인데요. 이 두 개의 물리량을 비교하게 됩니다. 수온, 염분, 밀도, 용존산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그죠? 아까 봤던 해수의 성질 4개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류 같은 경우가 수온이 더 높다는 건 초등학생도 알아. 근데 이제 염분이 중요한데요. 염분이 난류가 높아요. 난류가 왜 염분이 높냐면 수온이 높기 때문에 증발이 잘 돼서 그래요. 알겠죠? 증발이 잘 돼서 짜. 그래서 외울게요. 난류가 뜨겁고 짜다. 뜨겁고 짜다. 뜨겁고 짠 걸 상상해. 된장찌개. 그죠? 된장찌개. 된장찌개가 콸콸콸. 그죠? 된장찌개 흘러가고 있습니다. 괜찮죠? 한류. 밀도는 수온과 염분의 영향을 둘 다 받지만 수온의 영향이 더 크니까 수온이 낮은 한류가 밀도가 더 큽니다.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용존산소도 한류가 수온이 낮으니까 산소가 많이 녹아있겠죠? 이걸 틀리면 콜라를 끓여 먹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영양염류. 이건 외워주셔야 돼요. 영양염류는 한류가 더 많습니다. 영양염류가 한류가 더 많은 이유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거 좀 어려운데 나도 막 찾아보고 알려주는 건데 영양염류는 물속에 녹아있는 질산염 또는 인산염 같은 거야. 식물성 플랑크톤의 먹이 되는 거. 근데 걔가 보통 심층수, 깊은 물에 좀 많대. 깊은 물에. 근데 한류 같은 경우가 표층 수온이 낮다 보니까 수온약층이 잘 발달 안 해서 아래쪽이랑 섞이는 확률, 섞이는 정도가 좀 더 커, 난류보다. 그래서 심층수가 좀 더 많이 올라와. 그래서 잘 섞이면서 영양류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류 같은 경우는 수온이 낮으니까 주로 고위도에서 내려오잖아. 고위도. 극지방에서도 수온약층이 잘 발달 안 하니까 심층수랑 섞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영양음료가 한류에 좀 더 많이 분포한다. 외울 때는 그냥 산소 많고 영양음료 많아서 물고기 살기 좋다. 된장찌개 이거 물고기 살기 좋다. 됐죠? 여기까지. 116쪽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117쪽이 남아 있습니다. 117쪽에 심층순환 요거 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심층순환. 심층순환 보시면 지금 거기 봐봐. 여기다 바로 그릴게. 요거. 북대서양 해류 생각해봐. 북대서양 해류 가다가 아래로 가는 거 말고 위로 가기도 하겠죠. 이렇게. 위로 가기도 하겠죠. 이거 아한대 순환이라 그래. 그죠? 근데 여기 고위도로 가면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써볼게.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1번. 수온이 낮아집니다. 당연하죠. 수온이 낮아져요. 그래서 해수의 일부가 얼어붙습니다. 얼어붙어요. 결빙, 빙하가 생기죠. 얼어붙어. 그럼 남은 바닷물이 짜져요. 염분이 높아져. 근데 찬물일수록, 그다음에 짠물일수록 무거워져요. 밀도가 커져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침강한다. 바닷물이 전 세계를 여행하다가 여기가 그린란드거든. 그린란드 부근에 가면 침강하게 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침강하면 어디선가 올라오겠죠. 용승이 일어나겠지, 그지? 그래서 전 지구의 바닷물이 돌게 된다. 거기에 그림 보시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표층수와 심층수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게 있니? 떠오르는 게 없어? 미국의 저명하신 교수님들께서 그 그림을 보고 비유하기를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같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 순환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과생의 감성 수준이다. 그죠? 너무 처참하지 않니? 그치? 그죠? 컨베이어 벨트 순환이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 컨베이어 벨트 순환이라고 하면 이거라고 알아 먹어야 돼.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이거 수업하다가 교수님이 되게 진지하게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를 컨베이어 벨트 순환이라고 한대. 내가 여기서 웃었어. 거기서. 너무 이과생의 감성 수준이 너무 부끄러워서 교수님이 나한테 왜 웃냐고 그래가지고 그때 학점이 되게 안 나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순환이라고 해요. 알겠죠?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여기서 침강하니까 막 돌다가 어디선가 올라와. 그거 중에 하나가 페루예요. 그죠? 용승 해역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페루에서도 올라오게 된다. 괜찮죠? 근데 이 순환이 되게 느려. 표층 순환 같은 경우는 관측 기계를 던지면 지가 막 알아서 가. 그래가지고 이 해류의 유속을 대략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침강한 해류가 다음에 햇빛 보기까지 올라오기까지 한 1000년 정도 걸립니다. 그죠? 굉장히 느리다. 굉장히. 그래서 심해 한번 내려가면 1000년, 그죠? 1000년 정도 있다. 많이 경험해봤지 게임하면서, 그죠? 심해로 한번 떨어지면 잘 못 올라옵니다. 그죠? 좋아요. 그래서 역할이 뭔데? 거기 역할 한번 볼까요? 3번 동그라미 3번 역할 써 있죠. 해수 순환을 통한 에너지 수송, 그죠? 이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수송하고요. 안정해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기대로 옮겨준다. 그다음에 심해층에 산소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시험에는 이게 등장해요. 개념은 되게 쉬웠는데 여기를 잘라요. 대서양이죠. 이게 바다 대서양이죠. 대서양을 자릅니다. 이렇게 빰 이렇게 잘라요. 단면 잘라서 대서양에서의 심층순환을 출제합니다. 대서양에서의 심층순환 요걸 내는데 대서양에서의 심층순환 이렇게 됩니다. 적도고요. 이쪽이 북극, 이쪽이 남극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고위도 지역에서 침강을 하는데 첫 번째 침강 해역이 뭐냐면 이쪽입니다. 이쪽. 여기서 침강을 합니다. 이렇게요. 위도 60도 부근이에요. 그런데 이것까지 추가로 알아둡니다. 여기가 표층이고 여기가 심해잖아. 바다의 평균 수심이 약 4에서 5km 정도 됩니다. 이건 지지락 하면서 외울 건데 외워주세요. 약 5km예요. 5km. 바다의 평균 수심은 5km. 침강에서 내려간다. 여기가 한 1km 정도 돼. 이걸 남극 중층수라고 합니다. 중층수. 남극 중층수. 그런데 남반구에서만 침강하는 게 아니라 북반구에서도 침강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그린란드 부근. 여기가 어디? 그린란드. 그린란드 부근에서 침강한 이 해수의 이름을 북대서양 심층수라고 합니다. 북대서양 심층수. 마지막 남반구에서 진짜 끝까지 가면 이쪽에서 남극 대륙 부근 옆에 웨델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웨델해 여기 옆에 웨델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 남극 대륙 부근에 그죠? 여기서 침강한 게 진짜 심해. 그죠? 그죠? 요거를 남극 저층수라고 합니다. 밀도는 당연히 남극 저층수가 제일 크겠죠. 밀도가 큰 게 밑에 있을 테니까. 근데 이런 게 진짜 암기야. 이게 진짜 암기야. 그죠? 이거는 이 이름을 외워줘야 돼. 그 다음에 침강 해역까지 외워야 돼. 이 그림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한 문제가 나오니까. 2점짜리 또는 3점짜리 나옵니다. 이건 암기가 필요해요. 그죠? 대서양에서의 심층순환입니다. 수업이 거의 끝났는데 마지막 내용 요거는 여러분들이 수시에서 면접에서 엄청나게 많이 물어봅니다. 굳이 지구과학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면접을 보든 논술을 하든 다양한 소재로 논술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소재들이 지구과학이랑 연관이 굉장히 많아. 왜냐면 실생활에 있는 다양한 예시들이 지구과학이랑 연관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화학을 선택했는데 지구과학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런 겁니다. 이제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들 지구온난화 들어봤죠?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이 시점이 1월 며칠이야, 그지? 1월 12일. 엄청 춥잖아, 그죠? 패딩 입고 수업 듣고. 근데 지구 온난화 되면 좋은 거 아니야? 그지? 겨울 싫은 친구들은 지구 온난화 되면 따뜻해지고 좋잖아, 그지? 뭐 1월에 온도 한 5도 되고, 그죠? 좋은 거 아니야, 그지?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는 좋죠, 그죠? 근데 왜 문제야? 지구 온난화가 되면 왜 문제인 거야?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돼요? 해수면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 바닷가 마을이 잠겨요. 근데 우리는 안 잠기잖아. 결국엔 잠겨? 우리만 안 잠기면 되잖아. 너네도 100년 정도 살 거 아니야. 나의 좌우명 알려줬니? 내 좌우명? 안 알려줬어? 내 좌우명은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되잖아. 아니야?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거 혹시 아니? 초등학교 교과서 요즘에 나오나? 님비 알아? 님비?
님비 알아? Not in my backyard. 그죠? 뭐 동네에 쓰레기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 집 뒷마당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그죠? 초등학교 때 배운 주옥 같은 명언들. 그죠? 그죠? 좌우명으로 살만만 하죠. 그죠? 나만 아니면 되잖아. 지구온난화 뭐 바닷가 마을 침수되든 말든. 그지? 우리나라는 꽤 높은데 지대가 높잖아. 그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농담인 거 알지? 이거 영상 찍었는데 큰일 났다.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집에 가서 이상하게 말하면 안 돼. 그치? 엄마 내 좌우명은 나만 아니면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치? 지구 온난화의 결과가 뭐냐면 빙하기가 옵니다. 빙하기. 이게 무슨 개소리냐면 지구가 따뜻해지는데 어떻게 빙하기가 와? 그죠?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 이 과정을 시험에 냅니다. 시험에 내고요. 논술에서도 엄청 자주 나오는데 한번 봐봐. 지구가 온난해지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린란드 부근이 수온이 올라가. 그럼 빙하가 어떻게 돼? 녹아. 해빙돼. 빙하가 녹아. 그럼 염분이 내려가. 밀도가 작아져요. 그럼 침강이 약화돼요. 그럼 거기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 순환이 약화됩니다. 굉장히 약해져요. 그러면 에너지 순환이 약해지겠죠. 그럼 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펄펄 끓는 저위도에 있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더운데 더 더워져. 그 다음에 여기는 추운데 더 추워져. 그래서 여기가 다 얼어붙게 됩니다. 이게 빙하기죠.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빙하기라고 하면 뭐 아이스 에이지 막 이런 거 봤잖아. 전 지구가 다 빙하로 둘러싸인 그게 아니라 태양이 떠 있는데 어떻게 알아? 태양이 떠 있는데 어떻게 그래? 그지? 태양이 떠 있는데 어떻게 전 지구가 다 빙하로 둘러싸여? 생명가능지대에 있잖아. 그지? 물이 액체 상태여야 될 거 아니야. 평균적으로는. 그지? 여기가 얼어붙고요. 여긴 펄펄 끓는 게 빙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극단적이 되는 게 빙하기인 거야. 그럼 생명체가 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이걸 영화로 한 게 투머로우. 들어봤니? 투머로우. 그 영화 봤죠? 한 번씩 보죠. 지구과학 시간에. 시험 끝나고. 학교에서 보죠. 5번을 봤어. 왜 보는 줄 알아?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기 귀찮아가지고. 5번을 봤어요. 그죠? 2시간 정도 하나? 난 30분 보고 항상 잤거든. 나는 앞에 30분은 다 기억나. 근데 결말을 사실 몰라 내가. 5번을 봤는데 결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뻔하겠지, 그지? 뭐 가족들 구하고 친구들 구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 생존하고. 뭐니?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 결말이 뭐니? 결말 뭐였어? 물어봤더니 마지막에 미국 사람들이 멕시코로 도망가면서 끝나간다고 합니다. 도망가면서 끝난다고 합니다. 맞니? 결말 봤어? 이렇게 끝난대. 맞아. 네, 내가 결말을 못 봐가지고. 맞아. 왜냐면 이게 얼어붙어서 그래. 얼어붙어서 여기로 가는 거야. 그죠? 그래도 살기 힘들 거야, 그지?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 선생님 여기 살면 안 되나요? 그죠? 이런 거 질문하지 마, 그죠? 이런 거 질문하지 마, 그죠? 극단화되니까 살기가 다 힘들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좋아요. 이 과정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빙하기가 오는 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거를 물어보면 조금 난이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서.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없어? 이거 질문 있어야 되는데. 질문 없어? 해야 되는 질문이 있어. 빨리 맞춰봐. 질문까지 맞춰야 돼. 그래야 집에 보내줄 거야. 빨리 질문해야 돼. 질문 있지? 억지로 짜내지 말고 진짜 순수한 궁금증 있잖아. 왜 저층수예요? 심층수가 더 깊어야 되지 않아요? 왜 저층수냐고? 그거 모르겠어요. 이거 용어를 만든 사람을 찾아가서 항의하세요. 그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너가 좀 일찍 태어나서 이거를 명칭을 먼저 했어야 돼. 우리가 너무 후발주자야, 그치? 나도 그래서 이게 가끔 좀 화가 날 때가 있어. 용어를 좀 이상하게 하는 거 있잖아, 그치? 그거 잘 좀 해놓지, 그치? 용어를 잘 해놓으면 외우기가 쉬워, 되게, 그치? 근데 용어가 좀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늦게 태어나가지고 그래, 그치? 아니면 진짜 너가 진짜 막 하고 싶다 그러면은 너가 교수가 돼가지고 이것저것 막 발견한 다음에 교과서 막 실은 다음에 진짜 어렵게 용어를 만들어놔, 그치? 이제 뒤에 애들이 되게 고통스럽겠지. 재밌잖아. 무슨 질문이 나와야 되냐면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거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또 온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빙하기가 되면 끝나는 거야? 아니지. 여기가 얼어붙는다 그랬잖아. 극이 얼어붙는다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다시 수온이 낮아지고 다시 얼어붙으면서
다시 염분이 높아지고 밀도가 커져서 침강이 활발해져서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서 에너지가 순환되면서 빙하기가 풀리겠죠. 간빙기가 오겠죠.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빙하기랑 간빙기는 원래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왜 지구온난화가 위험해? 왜냐면 인간의 클래스가 지구의 기온이 원래 오르락 내리락 했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산업혁명 이후에 기온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문제다. 속도 자체가 문제인 거야. 속도가.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심각한 기후 변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해야 되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속도 자체가 부자연스러워서 문제다. 라고 교수한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면접에서 우선 선발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가 내용이었고요. 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제는 당연히 챕터 5 풀어오시는 겁니다. 챕터 5에 있는 해양의 변화 요 문제 좀 어렵습니다. 문제 풀어보시고요. 채점까지 해서 해설지 나눠줬으니까 고쳐오시고 그 다음에 시험지도 고쳐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문 있으면 남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